됐어. 자, 여러분이 한 상태에 거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위에 올려볼게요. 파란색 볼펜으로 여러분이 한 거랑. 자, 주어와 서술어 쫓아가면서 해볼게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그러니까 이게 주어겠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그 다음에, 이다죠. 그죠? 권리 능력이다. 이거네. 무엇을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나 봐. 아, 그럼 이건 지금 개념어죠? 개념어는 네모쳐야겠네. 권리 능력은 뭐냐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권리 능력이네. 그죠? 이거 우리가 한번 했었죠. 개념 정의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개념 정의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설명 방법 정의를 이용하는 경우, 설명 방법에서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게 뭔들?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식, 꾸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꾸밈을 통해서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수식, 꾸민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관용어의 꾸밈들 이런 걸 받을 거야. 보통 개념어들은 체언일 거거든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면 이제 관용어가 될 수 있는 조건들 좀 따져보면 되겠죠. 1번, 관형사 자체가 관용어가 될 수 있죠. 그죠? 새, 책은, 이럴 때 새, 이런 거.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쓰는 경우에 있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써. 니은이나 리를 써서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건 일종의 꾸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뭐야? 그게 권리 능력입니다. 될 수 있는 자격이 돼, 그죠? 근데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뭐냐면 바로 권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은 갖게 된답니다. 무엇을? 권리 능력을 갖게 되나 보는구나.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거, 저절로 이런 말이 있죠? 굳이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없어도 되는 저런 말이 들어오면 선택지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선택지에서 저거를 이용하면 답이 두 개로 보이지 않고 하나로 명확하게 될 때 저런 걸 이용해. 그 다음에 권리 능력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하는구나. 사람은 권리 능력이 저절로 생기고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권리 능력이 있대. 즉 무언가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이야.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사람은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해달라고 그랬죠. 재산의 소유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했잖아. 권리 능력이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누리기도 한대요. 채권을 누릴 수도 있고요. 채권은 일종의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 그 다음에, 지기도 합니다. 채무는 일종의 의무입니다. 그러네, 그 앞에 정리한 거네. 아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리하여 사람은 주체가고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의무를 지기도 하네. 제가 정리했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 도입니다. 앞에 뭐가 있고요. A라고 얘기했고 B도 하면 A와 B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에 거가 있죠. 짝이 될 말이 뭐였냐면 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읽었어야죠. 짝이 되는 말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읽어야 돼. 요걸 찾아내면 완벽하게 읽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죠. 평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차이가 드러나면 차이를 중심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중심으로 읽는다라고 했죠.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차이를 중심으로 읽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역삼각형을 줘서 완벽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딱 표시해 놓을 거야. 이 두 개가 완벽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 치고 역삼각형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정확한 내용을 짚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사람은 권리 능력을 어떻게 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 내내 보유하죠. 자, 요게 사람이 가진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단체는 어떤가 보자.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자, 이렇게 물결 치는 건 우리가 가정과 전제사항에서 물결을 한번 쳐줄 건데, 자, 몇 번인지 모르겠다. 3, 4. 여러분 알아서 필기에 네 번째 패턴입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 알아서 써. 자, 가정이나 우리가 전제는 항상 물결을 칠 거야. 얘가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이 패턴을 이용해서 했을 때 문제 내는 방식은 첫 번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싶을 때 또는 추가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뭐뭐 하면 이런 가정이나 전제를 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평가원에서는 언제 써먹냐면 선후 관계를 체크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선후 관계니까 먼저와 후겠죠? 요 말이 어렵다면 뭐겠어? 순서 차례. 그러니까 가정 전제 나오면 순서 차례를 잡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서 차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이게 1번이겠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게 1번이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법인격을 취득한다. 법인격을 취득한다. 요 놈이 바로 2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일정한 요건도 아까 체크해야겠죠. 아직 일정한 요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읽은 상태로 봤을 때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대요. 법인격이 뭐냐라고 했더니 뭐냐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격도 개념어니까 네모. 그러니까 법으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이래. 권리 능력은 뭐냐면 뭔가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권리 능력이죠. 그러니까 단체도 뭔가의 권리의 주체가 되고 그다음 의무를 지는 법인격이 있답니다. 자, 단체 종류 중에는 사람들이 갖고 결합한 조직체가 있답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조직체가 있나 봐. 나는 삼성전자 하면 어떻게 해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거겠죠. 이런 거. 구성원과 구별된답니다. 구성원과 구별되어 존재한대요. 어떻게? 독자적인 실체로. 그 다음에 운영기구도 두고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게 돼.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 사단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광고 같은 데 보시면 사단법인 이럴 때 그때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이 뭐냐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야. 두 번째, 구성원과 구별되고 독자적 실체로 존재한답니다. 세 번째, 별도의 운영기구를 각각 두고 있나 봐. 네 번째,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 가입하고 한 명 탈퇴했다고 해서 이 사단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죠? 그냥 존재하고요. 사단은 자기 스스로 운영기구가 있답니다. 그럼 이건 사단에 대한 정보네요. 그죠? 자, 이게 일정한 목적을 갖고 조직체, 이게 1번. 구성원과 구별되고 독자적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 2번. 운영기구를 둔다는 거 3번.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없이 존속하는 단체다 4번이죠.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정보 4개를 줬네요. 자, 요거는 수능에 나왔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60% 이상 틀린 문제가 1, 2, 3, 4입니다. 5문제인데 4개가 60% 이상 틀린 거야.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정보가 많아서 헷갈린 거야. 정보가 많아서. 그러니까 풀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서 찍어야지 이런 애들도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정확하게 읽어내려고 자꾸 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있으면 그놈이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을 거야. 사람은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는데
단체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만 법인격을 갖는데 아직까지는 일정한 요건이 뭔지 안 나왔죠. 그거 찾으면 돼. 이제 다시 뒤 좀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놈을 사단이라고 한다. 바로 앞에 거였죠. 그래서 뭐 사단이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조건이 있었죠. 자,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 이러한 성질이죠. 그러니까 뭐야?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사단성이라고 하네. 자꾸 이렇게 네모를 쳐주는 이유는 개념어니까 네모를 치는 거야. 개념어가 두 개를 넘어서 세 개를 넘어가면 그건 개념어를 체크합니다. 이놈들 출제 작업봤을 때 개념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 잘 체크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을 거잖아. 그래서 개념어는 무조건 네모를 쳐야 돼. 그래야 빨리빨리 찾으러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단의 구성원은 걔들을 사원이라고 하는구나. 아, 사단은 아까 뭐였냐면 일정한 조직체였고요. 사람들이 모였고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되고요. 일정한 운영기구를 두고요. 뭐 이런 거 있죠. 걔네들 안에 구성원 하나하나는 사원이라고 한대요.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 아, 법인격이 생기는데 어떨 때 생기는 거야? 법인으로 등기된다면 이거였죠. 그러면 바로 앞단락에서 찾았어요. 바로 앞단락에서 뭐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찾았어. 뭐야?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일정한 요건이었구나. 이게 이 요건. 그죠? 그러면 여기다 놓고 어떻게 해서 아까 위쪽에 일정한 요건에다 땅 가서 화살표를 올려놓으라고요. 일정한 요건은 뭐야? 법인으로 등기돼야 돼요. 그 말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으면 법인격이 없다는 거죠. 일정한 요건을 가져야만 법인격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또 나왔어. 사단법이 있네. 이건 뭐냐면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네. 개념어네.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대. 반면에니까 대조되는 짝을 찾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읽어봤더니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이죠. 그지? 그럼 어디와 짝이야? 위에 법인으로 등기죠.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여기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얘가 서로 대조죠. 이렇게 대조죠. 그럼 삼각형 치고 역삼각형 치면 핵심적인 것을 따져야 되죠. 정확히 짚고 가라고 그랬지? 법인으로 등기되면 법인격 생겨. 법인으로 등재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해놨군요.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그러면 등기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구나. 사람과 법인만 이런 거 뭐뭐만 이런 말은요 항상 시험에 출제 요소죠. 사람과 법인만 뭐한다?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권리 능력은 뭐냐면 일정한 어떤 것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권리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죠. 사람은 저절로 생겼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등기된 법인격도 있어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주어네 여기까지 구별된답니다. 사람의 권리 능력과 그 다음에 회사의 법인격은 엄격히래. 그것도 엄격히 구분된대요. 그러면 엄격히 구분된다는 말은 특별히 필요 없는데도 넣었다라는 건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지. 엄격히 구분된다니까. 그리하여 이거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인과관계잖아. 그리하여는 원인과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거죠. 권리 능력과 법인격이 여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이 엄격히 구별되는 게 이게 원인이죠. 이게 원인이 돼서 오른쪽이 이제 결과죠. 인과관계니까 원인과 결과니까. 그래서 결과를 찾아볼게.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그러면 사단법인이 진 빚은 누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한대요.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즉 사원 개인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습니다. 엄격히 구분되니까 어떻게 써요?
사단이 진 빚은 사단이, 개인이 진 빚은 사단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요. 됐죠? 각자가 해야 되는구나. 엄격히 구분되니까 바로 뭐냐면 사단이 진 빚은 사단이 갚아야 하는 거네. 이게 결과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개인이 진 빚이라면 사단에 떠넘겨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거 연필, 그 다음 제가 읽은 거 파란색 볼펜으로 기술을 해.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야. 자, 이게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건 되게 글이 쉽지만 문제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락 역시 출발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했던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같이 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일치할 수도 없고요. 자, 회사도 아까 위에는 단체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군요. 회사도 법인이구나. 그러면 법인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사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사단의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을 가진 애들끼리 모인 조직체고요. 지네끼리의 운영 방식을 뒀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없이 존재하고요. 뭐 이런 거.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그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를 설명하겠대요. 주식회사. 얘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렇죠.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인데 걔네들로 구성되고요. 이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주주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 여기 뭐뭐에 대한은 의라고 그랬죠. 회사의 지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총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식이 총 100개인데 내가 99개를 가졌어. 그럼 어떻게 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51개를 가졌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냐면 나머지 49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한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한대요. 그러니까 주식이 있는데 주식을 혼자 다 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주주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놈이 너무 부자야. 그래서 한 명이 돈을 다 내서 지 혼자 그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하죠.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겠죠. 왜냐면 아까 사단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체라고 했죠. 한 명이 냈으니까 여러 사람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해야 한다고 그랬죠. 주주가 한 명이야. 이 한 명이 다른 데 가버리면 빵이네. 주주가 아예 없네. 주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써?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큼이죠. 근데 걔도 어떻게 했어? 법인을 인정했답니다. 또 플러스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아까하고 좀 살짝 다르네. 아까는 주주가 한 사람이었죠. 요거 이렇게 읽어볼까?
여기는 한 사람이 전액 출자했죠. 주주가 한 사람. 얘는 여러 주주가 있는 회사죠. 여러 주주가 있는 회사여서 좀 차이점을 찾아볼게요. 한 사람이 주주가 돼서 전액 출자에 그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 자, 얘는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그죠? 상속해 주거나 매매 사고 팔거나 양도 줘버려요. 이거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등으로 모든 주식이 한 사람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되는 경우가 있네요. 아, 그러면 한 사람이 전액 출자해서 주식을 다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한 20명이 주주였는데 20명이 총 주주였는데 걔네들끼리 막 사고 팔다 하다가 한 명만 남는 거야. 다 한 사람이 다 살 수 있겠죠. 이런 작은 따옴표는 핵심 제재라고 그랬죠. 네모치라고 그랬죠. 이런 걸 1인 주식회사거든요. 아, 그러면 1인 주식회사의 경우의 수 한 사람이 전액 출자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한 사람이 전액 출자했던 1인 주식회사.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여러 주주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상속, 매매, 이런 거 해서 한 사람 소유로 돼버렸어.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네. 1인 주식회사에서는, 여기에서는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A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요 앞에 A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얘가 설명 대상이라고 그랬잖냐. 얘가 일종의 화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그냥 지워버리고 A는 하라고 그랬죠. 1인 주식회사는 이렇게 읽어버리라고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답니다. 되는 사례가 많다. 되는 사례가 많았답니다. 예, 사례가 많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주주니까 자기가 대표가 되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을 뭐 사서 월급쟁이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가 다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면 또 가정이네.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면 그죠? 아까 했죠? 한 사람이 전액 출자하는 경우, 두 번째 여러 주주가 있으면 한 사람이 다 샀을 때, 그러면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죠? 그러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하답니다. 모호하답니다. 한 명이니까, 그 한 명이 주주니까, 이거 애매한 거야. 이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건지,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건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헷갈린대요.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그죠? 아까 사단성을 갖는 건 독립된 주체라고 그랬죠. 그죠? 경영이 아니고요. 마치 개인 사업자, 영업자처럼 보인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또 해볼게. 정보가 너무 많죠. 어려운 글은 아닌데. 자,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고 있죠. 그죠? 1인 주주다 보니까 이게 주주 한 사람의 인격인지 아니면 회사의 법인격인지 분간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혹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물론 그 1인 주주가 아주 양심적으로 잘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독한 마음을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상법상 회사는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그러니까 이사회만을 업무집행 의견 기관으로 둔답니다. 회사는 이사회만을 업무집행 의견 기관입니다.
즉, 이 사회에서 요번에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고 요번에 투자는 어떻게 합시다. 꽁꽁꽁. 이건 이사회에서만 하나 봐.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래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한 명이 대표이사가 되는 거고 그놈은 기관이래요.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군요. 특이하네 이거.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보수는 그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주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대표이사는 월급을 1억으로 합시다. 2억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나 봐.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라면 한 명이야. 그러면 한 명이면 어떻게 써? 주주가 한 명이니까 걔가 어떻게 써? 이사가 돼서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뽑는다 했잖아. 그럼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되고 이제 어떻게 써? 지가 결정하는 거지. 이익이 생겼어. 100억의 이익이 생겼어. 그럼 보통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100억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주주한테 한 10%씩만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는 재투자합시다. 뭐 이런 결정을 할 텐데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스스로 이사회를 결정해서 내가 대표이사가 돼서 이 100억은 주주에게 모두 돌립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내가 먹는 거죠. 그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거. 그럼 맞잖아. 사실상 그의 뜻대로, 그죠? 이 그는 개인이죠. 그죠? 바로 요거 사람이니까 개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이사회는 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지가 나온 거죠. 지 혼자. 주주총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가 100% 주주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만 나오면 100%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퇴색됐습니다. 심한 경우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가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가 돼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사회는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이죠. 그러니까 지가 결정내는 겁니다. 요번 이익 100억은 주주에게 모두 돌리자라고 하면서 지가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주주한테 다 돌아가니까 괜찮은 정책 같은데 사실 주주는 누구야? 나 혼자죠. 내가 먹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죠. 껍데기만 남죠. 이익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요죠. 여기서 허울은 뭐야? 이익이 하나도 오지 않아요. 이거죠. 그잖아. 여기 봐. 지금 경우를 얘기하잖아.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다 귀속됐으니까 그러면 100억이 다 어디로 가서 대표이사한테 갔다고요. 그럼 회사 자체의 이익은 없죠. 껍데기, 허울만 있대요. 이익이 없어요.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 개인이 그러면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답니다.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근데 분명히 회사는 회사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법인이야. 근데 어떻게 장식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요. 뭘 입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주주가 지한테 이익을 다 배분하고 재투자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떻게 써? 또 거래를 하는 사람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100억 갖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하청업체들은 다 어떻게 해요? 회사가 위에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할 위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네 번째, 그런 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하나 있나 봐요. 네 번째 출발해 볼게요. 네 번째 출발.
그다음 네 번째 볼게요. 니은하고 법인격 부인노라고 있으니까 문제가 하나 독립했을 거야. 요 단락 읽고 저 문제에 해당하는 4번을 먼저 한번 풀고 나머지를 풀어요. 자, 해볼게.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해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답니다. 이런 말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말 있죠.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다. 어떻게?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네. 이런 말은 노랗게 칠한 이런 말은 특별히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은 것은 선택지 문제 풀다 보면 저것이 있어야 오답이 두 개가 되지 않는 걸 막는 거야. 완벽한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반대말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 그죠? 반드시가 반대말이야. 아주 일부 이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거고요. 일시적이라는 건 뭐야? 일시적이라는 거. 이 반대말은 뭐야? 완전히 이거 아니죠. 완전히 이런 게 바로 일시적의 반대말이죠. 또는 뭐 영구적으로 뭐 이런 말 있잖아. 영구적으로 이런 말과 반대야. 그래서 이 평가원은 저런 말들이 나오면 저 반대말들을 써서 오답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잠깐 일시적으로 없앤대요. 그래서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한답니다. 즉 회사와 1인 주주에게 책임을 몰고 싶은 거야. 한 명이 이 100억을 갖고 쳤다고 그랬잖아. 그놈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 바로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분명히 회사도 법인격을 갖잖아. 근데 여기에 한해서는 특정한 관계에서만은 법인격이 없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법률은 이것에 대하여 이것은 법인격 부인론이죠. 법인격 부인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얘는 규정하고 있지 않군요. 여기에 또 이런 거 명시적으로죠.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뚜렷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명시적으로라는 건 뭐냐면 뚜렷하게라는 말이잖아. 그럼 결국 뭐냐면 법인격 부인론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전에 그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그게 법전에 없으니까 이 1인 주주가 튄 놈, 아까 100억 먹은 놈, 이거 처벌은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법전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법원은 권리남용 조항을 끌어들여서 이것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인답니다. 법전에는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으니까 권리남용 조항을 가져와서 법인격 부인론을 했나 봐요. 남용이라는 건 권리는 있는데 남용 너무 많이 썼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썼다는 얘기야. 자,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됐다. 이것도 뭐야? 지배돼요. 이러면 될 걸. 완전히 지배됐대요. 그럼 이런 말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1인 주주에게 지배돼요. 이래도 되는데 완전히 지배됐대요. 그래서 회사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 이게 다 완전히 다 뭐야? 지배된 거죠.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1인 주주 때문에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회사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다라고 한 거야. 그래? 그러면 이 법인격 부인론에 해당되는 4번 문제를 먼저 풀고 1, 2, 3 나머지를 풉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체크된 것들이 이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문제 도전! 자, 어디 한번 문제 한번 맞춰보고 문제 다 풀고 쉬도록 하지. 자,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사단성을 갖췄으니까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체를 만들고 지네끼리 운영기구를 두고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정한 운영기구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맞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주주. 얘네들이 뭐야? 바로 사원이죠. 그 사단의 사원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그러니까 법인격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써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관계없이 존속한다. 맞죠? 바로 사단법인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이게 뭐라고 했어? 이게 권리 능력이라고 했죠? 그죠? 권리 능력. 그런데 권리 능력은 사람은 저절로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단락에서 사람은 저절로. 그 다음에 단체는 어떻게 써? 걔는 이런 단체 법인격은 어떻게 써? 법인격은 아까 법인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야죠. 등기되어야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갖는 건 그 조건이 뭐였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 일정한 요건이 뭔데? 법인으로 등기돼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이놈 틀렸네. 땡. 5번이었네요. 다음 두 번째. 자,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어떻게 써? 걔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했죠. 오, 바로 정답입니다. 바로 요거였네. 요게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 있지? 어딨냐? 여기 있다.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있죠. 그죠?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여기 딱 있네. 그럼 나머지 틀린 거 잡아보자.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는 건 회사가 갖는 거죠. 회사가 법인격을 갖는 거지. 이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이사회는 뭐 하는 거냐면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이죠.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건 언제?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결정하죠. 바뀌었네 이거 3번과 4번이. 그 다음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가 아니라 있었죠. 서로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한 명이 모두 다 갖는다고 그랬죠.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없다가 안 되네. 자, 다음 A, B, C, D, E입니다. 자, A가 뭐였냐면 사원입니다. 그죠? 법인격과 사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이라는 것은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가 맞죠. 그 다음에 B에서 책임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아까 사단법인이 진 빚은 사단법인이 갚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좋고요. 그 다음에 C는 뭐였냐면 사단성이니까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생긴 조직체고 일정한 운영 주체를 두고 뭐 있죠? 오케이. 결합한 조직체. 오케이. 그 다음에 D. 개인 사업자 영업을 한답니다. 회사면 회사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써요? 그런 독자적인 실체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A, B, C, D, E의 E, whole만 남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대표이사에게 모두 다 귀속되고 회사는 껍데기만 가져온다고 그랬죠. 이익이 안 돌아와요. 이렇게 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번 틀렸네. 5번은 회사에게 이익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여기 니은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네. 아까 유독 노란 동그라미가 많았죠? 이용되나 한번 보자.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얘는 한정을 했죠. 이사회에 장악되고 있는 경우 한 가지만이잖아. 근데 아까 어떻게 써?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된 이렇게 있죠. 그죠?
아까 그랬잖아. 아까 완전히 지배됐다고 그랬잖아. 이런 표현 이렇게 썼었지 않냐. 그러니까 요놈, 네, 요 경우에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배돼요. 모두 다 싹.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아까 뭐야?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 요 놈을 이용한 거네. 그러니까 법률의 개정이 없어.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요? 처벌은 해야겠고 법률은 없으니까 권리남용 조항을 끌어들였다고 그랬죠.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에 이거 봐라 영구히 쓰였죠?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여기다 다시 어떻게 써? 이렇게 빗금을 썼죠. 다 이용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법원이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면서 지금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지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 땡. 특정한 거래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 그죠? 이렇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그래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1인 주주 걔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네. 자, 기억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래요. 기억이 뭐였냐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이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대요. 그러면 뭐야, 이런 대비한다든가 예비한다든가 정비한다는 건 전혀 관계가 없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자, 이런 걸 봤을 때 모두 다 뭘 준비하나 봐요. 그런데 겸비한다는 건 양쪽으로 준비하여 이런 거라면 구비하는 건 구하여 준비한답니다. 뭐가 더 맞냐? 일정한 요건을 구하여 준비하는 거니 일정한 요건을 양쪽으로 준비하는 거니 일정한 요건을 구하여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겠구나. 어허, 그렇구나.